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브레인스템의 경우에는 크게 해부학적으로 유관해부학적으로 세 부분, 즉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내부를 본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 매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요한 것은 크레니얼 러브 뉴클레이로서 여러분이 배웠던 크레니얼 러브 12쌍의 크레니얼 러브 중 3번부터 12번까지의 크레니얼 러브의 뉴클레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터 컴포넌트와 센서리 컴포넌트가 있는데 GSE, SV, GV 등이 있고 센서로는 비스럴 아퍼런트, GSA, SSA 등이 있습니다. 그에 이제 손해와 연결되어 있는 프리세레벨라 뉴클레이들도 있고요. 화이트 매터로서는 척수에서 대뇌 피질로 혹은 손해로 가는 일부 섬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이센딩 파이버들, 이들을 에이센딩 파이버라고 하는데 에이센딩 파이버는 에이센딩 코티카 시스템, 보통 제네럴 센소리와 스페셜 센세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코티카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레벨로 가는 세레벨라 서킷도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에 척수로 갔던 여러 가지 디센딩 파이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여기서 기원을 하니까요. 그 외에 이제 상행과 하행이 공존하는 컴포짓 번들도 존재합니다. 또 브레인스템의 매우 중요한 구조가 바로 레티큘라 포메이션인데요. 브레인스템은 뇌 중에서 가장 계통 발생적으로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많은 하등 동물들도 브레인스템도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은 레티큘라 포메이션인데 여기는 바로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추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박동의 중추 또는 그 다음에 호흡의 중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주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템에서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크레니얼 러브 3번에서부터 12번까지의 크레니얼 러브가 나오는 곳이고요. 또 이들의 단면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어떤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보고 그 위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질병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파급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를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을 잠시 본다고 하면요, 이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와 같이 이 옵틱 너브의 아래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운데 이 커다란 이 덩어리 여기가 폰스이기 때문에 이 폰스 위쪽으로 우리가 미드브레인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우리가 메덜라 오블롱가타라고 합니다. 연수라고 하죠. 이들은 각각 메센세팔론, 메텐세팔론, 마이렌세팔론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 손해하고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이 뇌신경을 본다면은 미드브레인에서는 3번 뇌신경, 그 다음에 폰스에서는 뒤에 여기 앞에서 안 보이지만 뒤에서 나오는 4번과 그 다음에 5번 뇌신경, 그 다음에 폰스와 미들의 경계 부위에서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뇌신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들라의 앞쪽 부분에서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이 나오고 메둘라의 뒤쪽 부분에서 메둘라의 앞쪽 부분에서 12번이 나와서 모두 12개의 뇌신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본다면은 소뇌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뇌를 모두 다 이렇게 떼내야지만이 이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앞쪽에는 포스 벤트리클의 바닥이 이렇게 마른 모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미드브레인에는 이같이 4개의 돌기가 있는 스피어리어와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그 밑에 4번 뇌신경이 나오고 소뇌와 연결되어 있는 각각 스피어리어, 미들,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턴클이 존재하고 이 뒤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파인코드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테어 컬럼 뉴클레인, 뉴클레우스, 그라실리스, 뉴클레우스 큐니에이투스, 그 다음에 트라이제미날 러브, 즉 얼굴의 감각을 머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트라이제미날 러브의 감각 신경원이 신경핵이 이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스템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척수가 내부 구조가 그레이 매터가 뚜렷하게 H점으로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브레인스템의 경우에는 이 성분의 배열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포스 벤트리클을 경계로 해가지고 어, 해서 그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벤트리클 시스템을 본다면은 미드브레인에는 메센세팔릭 아퀘덕트가 있고요. 폰스와 메둘라의 위쪽 부분에는 서드가 아니라 폴스 벤트리클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메둘라의 아래쪽에는 척수와 이어지는 센트럴 커널이 존재합니다. 이 벤트리클 시스템보다 더 뒤쪽 포스티어리어 쪽 우리가 루프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아까 얘기한 코프라 쿼드리젬이나 수피어리어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를 이루는 텍툼과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얘기했던 바로 포스티어 컬럼 뉴클레우스 그라시리스와 뉴클레우스 큐니에이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맨 앞쪽에는 운동을 담당하는 크루세레브리, 폰스 프라퍼,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주로 소마틱 모터를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태그멘트입니다. 이 태그멘트엔 주로 이제 크레니얼 러브 뉴클레이와 그 다음에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존재합니다. 크레니얼 러브 뉴클레이는 우리가 모터 뉴클레이와 센소리 뉴클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모터 뉴클레이를 본다면은 그 성분에 따라서 일반 체감각을 담당하는 GS의 성분, 그 다음에 발생학적으로 브랑키알 아치, 즉 세궁행이라는 구조에서 발달한 근육에 분포하는 SV2 성분, 이들은 모두 스케일탈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비스알 이프런트는 바로 자율신경계통,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인데 크레니얼 외에는 심파세틱이 없기 때문에 파라심파세틱 성분만 담당하는 그러한 신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E 성분을 본다면은 바로 이거는 눈, 안구와 혀의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핵들이 존재합니다. 혀의 근육에 분포하는 세 개의 신경핵은 오큘로모터 뉴클리어스, 트로클리아 뉴클리어스, 앱두센스 뉴클리어스. 바로 여기 이 신경핵들에서 나가는 섬유신경이 바로 직접 안구 근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로모터 뉴클리어스 나오는 여기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 나온 엑손이 3번 뇌신경, 즉 오큘로모터 너브를 형성을 하고요. 트로클리아 뉴클리어스 나오는 존재하는 신경 세포의 엑손이 바로 트로클리아 너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피리어 오blique 머슬에 분포하고 앱두센스 뉴클리어스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모터 뉴론의 엑손이 바로 앱두센스 너브를 형성을 해가지고 레터럴 렉투스라는 오큘러 머슬에 분포하죠. 따라서 이 세 개의 뉴클리어스가 안구 운동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골살 뉴클리어스 위치가 지금 마치 메둘라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 미드브레인과 폰스에 존재하는데 메둘라에 존재하는 이 하이포골살 뉴클리어스에서 나온 이 존재하는 신경세포의 엑손이 형성한 것이 바로 하이포골살 너브고, 이거는 혀의 근육에 분포해서 혀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와 달리 브랭키알 아치에서 기원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씹는 근육, 그다음 얼굴의 표정 근육, 그 다음에 인두와 후두의 발성 또는 삼키는 근육들이죠. 이들에는 보통 SV2 성분이라는 또 다른 성분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들에 분포하는 것은 먼저 씹는 근육은 보통 5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지배하는 이 5번 뇌신경을 바로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폰스에 존재하는 그런 이 뉴클리우스에 있는 뉴런들의 엑손이 나가서 5번 신경에 따라가서 씹는 근육에 분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셜 모터 뉴클리우스는 이와 같이 역시 폰스의 아래쪽에 존재하는데, 여기에 있는 뉴런의 엑손이 나가서 페이셜 러브를 형성을 해가지고 얼굴의 표정 근육들, 머슬 페이셜 익스프레션에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하나의 뉴클리우스인데, 바로 뉴클리우스 앰비기우스라는 이러한 신경핵이 이 메둘라를 따라서 길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엑손들이 나가서 보통 글로소파린지알 러브를 형성하거나 또는 베이거스 러브를 형성해서 이들이 이제 파링스와 라링스의 근육에 분포함으로써 발성 또는 음식 삼키는 디글루티션 이런 데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7번, 9번, 10번이 SV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에 분포하는 신경은
먼저 아까 얘기했던 3번 뇌신경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라는 핵에 있는 뉴런들의 엑손이 이 3번 뇌신경, 즉 오큐로모터 너브를 경유한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시냅스를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파라심파스틱 너브는 중간에 시냅스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아리 갱글리온 이런 데서 시냅스한 다음에 안구에 스핑터 피필레 동공 수축근의 분포에서 동공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폰스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수피어리의 셀리바토리 뉴클레우스에서 나오는 신경은 이 섬유는 7번 뇌신경에 합류해서 7번 뇌신경에 분포하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서브링구알 글랜드, 라크리말 글랜드에 분포하는데 이들이 중간에 한번 그 시냅스하는 갱글리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라크리말 글랜드의 경우에는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이고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와 서브링구알 글랜드는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이 되겠습니다. 메둘라의 위쪽에 존재하는 인피어리어 셀리바토리 글랜드, 여기는 이제 페로티스 글랜드의 침샘을 담당하는 9번 신경 글로소파린지알 러브가 이거의 섬유를 운반을 하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오틱 갱글리온이라는 데서 한번 시냅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거스 너브가 기원하는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 베이거스 너브는 여기에서 기원하는 섬유들을 베이거스 너브가 함께 운반을 하면서 각각 매우 많은 부분,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락스, 앱도미날, 심지어 펠빅 오간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들에는 뭐 각각의 갱글리온이라는 관계 의미가 없는 게 많은 오간의 벽에 엄청나게 많은 갱글리온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센소리 뉴런의 경우에는 센소리 뉴클리의 경우에는 비세럴 아퍼런트 중에는 이제 비세럴 아퍼런트와 소마틱 아퍼런트 그리고 스페셜 소마틱 아퍼런트가 있는데요. 비세럴 아퍼런트 한마디로 내장 감각과 이제 미각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감각의 경우에는 뉴클리오 소리타리우스라고 하는 뉴런이 7번, 9번, 10번에서 타고 온 그런 내장 감각들, 장기 감각들을 담당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번, 9번, 10번 타고 들어오는 미각 섬유가 이 거스테이트 뉴클레우스에서 모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소마틱 아퍼런트의 경우, 일반 감각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트라이제미널 센소리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매우 긴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이들은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둘라 오블롱가타, 심지어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가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페인을 담당하는 부분은 가장 아래쪽인 스파이널 코드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뇌신경 5번, 7번, 9번, 10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컬 헤드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페이스라든지 또는 메닌지스라든지 네이살 캐비티, 오랄 캐비티 또는 이어라든지 브레인 여러 조인트에서 그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특수 감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코클리아 뉴클레이는 청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8번 뇌신경의 코클리아 디비전을 통해서 청각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베스티뷸라 뉴클레이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8번 뇌신경의 베스티뷸라 디비전을 통해서 들어와서 베스티뷸라 뉴클레이로 베스티뷸라 센세이션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통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분이 같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로클리아 너브라든지 앱센스 죄송합니다. 하이포로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통 모터 뉴런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외 것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신경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글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지나는 많은 화이트 매터는 척수에서 이어진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레인스템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특수 감각 경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청각 경로의 경우는 보통 5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셉터인 오간 오브 콜티가 네이 인터널 이어에서 이 음향 정보를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면은
이 전기 신호가 스파이럴 갱글리온에 있는 뉴런을 통해서 들어와서 브레인스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올 때는 이제 8번 뇌신경에 코클리아 디비전을 통해 들어와서 브레인스템에는 두 개의 뉴클레이, 즉 도설 뉴클레이와 벤트랄 코클리아 뉴클레이로 청각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뉴클레이에서 대개는 거의 대부분 반대쪽으로 교차를 하는데 도설 인터미디에이트 벤트랄 어쿠스틱 스트리에를 통해서 반대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교차한 다음에는 레터럴 렘니스커스라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반대쪽으로 많은 섬유를 보내서 양쪽으로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섬유는 아까 얘기한 미드브레인의 인피어 콜리큘러스에서 세 번째 뉴런과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뉴런은 그 다음에 살라무스에 있는 미디알 제니큘레이트 바디로 섬유를 보내서 네 번째 뉴런이 여기서 시냅스한 다음에 뇌에 있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에어리아 바로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리로서 있는 1차 청각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청각이 우리 의식적으로 인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스티뷸라 패스웨이는 조금 청각 경로와는 다른데 사실 베스티뷸라 센세이션은 우리가 뇌에서 이용한다기보다는 주로 소뇌에서 우리의 표현 감각을 통해서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관여합니다. 일단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널 이어에 있는 리셉터인 세큘과 유트리클의 매큘라 여기서는 이제 선형 운동을 담지하고요.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세미서큘러 덕트에는 앵귤라 무브먼트를 감지를 해서 크리스타 앰플라리스라는 곳에서 앵귤라 무브먼트를 감지한 다음에 이들의 정보가 베스티뷸라 갱글리온에 있는 뉴런을 통해서 브레인스템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브레인스템에는 베스티뷸라 뉴클레이가 4개가 있는데요. 레터럴, 미디알, 수피어리어, 인피어리어 뉴클레이가 있는데 이들에서 시냅스한 다음에 각각 대뇌 필로 가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살라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구 운동이라든지 또는 자세 조절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브레인스템으로 가거나 또는 손으로 가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돌기들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마치 그물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칭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의 기능인데요.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의식 수준을 조절한다고 했죠. 아까 페인을 통해서 대뇌 피체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식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인 운동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 무의식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비스럴 액티비티 조절입니다. 심장이라든지 호흡과 같은 그런 내장 운동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센소리 인풋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은 통각 정보들을 갖다가 일부 에디팅해서 이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많은 특수한 그 뉴로 트랜스미터를 사용하는데 노아드레날린인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서 직접 대뇌피질로 살라무스를 거치지 않고 대뇌피질로 직접 보내는 그러한 경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각각 중요한 단면들인데 약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제가 신경외부 강의할 때 보셨던 바책이 있다면은 그 그림을 참고해서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리플렉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광 반사라고 해서 동공에다가 안구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축소되는 그런 반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빛을 비춘 안구뿐만 아니라 빛을 비치한 안구도 동시에 수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사인데요. 이 리플렉스를 우리가 본다면은 먼저 빛은 레티나 망막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 망막에서 두 번째 뇌신경인 옵틱 너브를 통해서 옵틱 키아즘, 옵틱 트랙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달이 됩니다. 이 옵틱 트랙트는 전달이 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프리텍탈 에어리라고 하는 여기에 뉴클리어스 우리가 올리바리 프리텍탈 뉴클리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올리바리 프리텍탈 뉴클리어스는 독특하게 같은 쪽과 반대쪽으로 똑같이 섬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섬유를 보낸 곳이 바로
동공을 축소하는 근육에 분포하는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동측인 입시레터럴 사이드에도 보내지만 반대쪽인 콘트라레터럴 사이드에 바이레터럴하게 섬유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동공 축소를 지배하는 신경핵이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안구의 빛을 쬐는 쪽에 동공 축소근인 스핑터 피필레도 분포를 하고, 빛을 쬐지 않은 반대쪽 눈에도 이와 같이 동공 축소근인 스핑터 피필레에 분포함으로써 빛을 쬐는 쪽과 안 쬐는 쪽에 똑같이 동공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컨센슈얼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구를 검사를 할 때는 이 동공의 축소를 검사할 때는 한쪽에다가 쬐고 양쪽을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쪽 눈에다가 쬐고 양쪽을 검사해야지 제대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쬐고 그쪽 눈을 검사한다고 한다면은 이쪽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고, 이 트랙트가 모두 다 인테그리티가 유지되어야지만 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